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언제나 마지막은 오는구나. 제 185수 또 유 나와서 여기서는 떠돌 유. 근데 그냥 놀다고 한번 해주자. 논일묘. 좋아요. 용포제에서 논일묘. 드디어 용포제 나왔죠? 지금 이 경선사 글씨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 용포제를 이거 했어요. 이거를 처음에 100만원 달라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깎아서 했어. 지금 우리 학원 바로 앞에 이걸 세워놨죠. 경선사 글씨 그대로 저기 해가지고 박아놨는데 되게 예뻐. 새카맣고. 자기도 경선사 잘하는데 알면 좀 깎아주지. 안 깎아줘. 자, 유용포제. 날이 용포제니까 이 용포제 어디서 많이 나오죠? 용포제 저기 뭐죠? 아니요, 용포제 놀이 호계삼소에서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용포제가 경선사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좋아해요. 왜 용포제를 또 경사가 좋아하냐면 이 포자가 하고 포자잖아, 포구 포자잖아요. 용이 거기서 뭐 놀았다 뭐 그런데 이게 제자는 이제 이 제자는 이제 제실이나 아니면은 서당 이름에 이제 많이 써먹죠. 형사가 누구네 집 가서 오화천네 집 가서 지은 서당 이름이 용포제예요. 그래서 이제 용포제에서 논일다가 이제 학생들 다 보내가면 용포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병라제로 옮겨가. 지금 술 마셨어요. 자, 동로강류 진일서요. 우성 횡각 석계제로구나. 란초 차야 화양눈이 부환이 연영저요. 병주 관심 성시울이고 고봉휴수 병나제라 나오죠. 고봉휴수 병나제. 의란 상소 환상망이니 용포지유의 호계로구나. 이렇게 해서 경사의 기계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좋아서 얼씨구 절씨구 하는데 여기서 논일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혼자 아니에요. 여러 명 있어요. 동로강 나오네. 제가 말했죠. 동로강류 진일서. 동로강이라는 것은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 우리가 삼수라고 하잖아요.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 삼수인데 그 삼수가 처음에 시발점 모여서 세 강이 합류하는 곳. 그래서 그 강계인데 그래서 거기가 물소리가 그렇게 세답니다. 폭포처럼 흘러내린대요. 그래서 이 동로강이야. 그러니까 이 동로강이 있다는 것은 평안북도 강계군 동쪽의 낭림산맥 소백산 부근에서 발원해서 서북류를 향하여 압록강에 합류하는 강을 우리가 동로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옆으로 서쪽으로. 그래서 동로강이 잔잔히 흘러가는데 하루 종일 진일이죠. 진일. 그죠? 동로강이 흘러가는데 하루 종일 어쪽으로 흘러가? 서쪽으로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경선사가 또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써놔가지고 또 서쪽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나? 이거 옛날에 내가 선생님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남산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토끼가 있고 그지? 이렇게 백두산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야 미쳤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러면은 이게 백두산이야. 백두산. 강계가 여기쯤 있죠. 이 동로강이 서쪽으로 흐른다니까 얘가 전부 일이 흘러요. 이 강 이름이 뭐죠? 이 강 이름이 압록강이거든. 이쪽으로 가면은 두만강이지. 그러니까 압록강을 합류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하루 종일 흐른대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밑으로도 안 가고 서쪽으로 해서 압록강에 합류하는 강이라 이 동로강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여기서는 이거는 서산으로 기울가가 아니고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성명정 스님은 동로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된 거야. 왜 잘못? 그러면 진일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한다면은 진일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진일. 하루 종일 서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해야지. 진일서를 진짜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일을 진종일, 왼종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서쪽으로 흘러가거더라 이런 말이지. 동로강이 흘러가는데
하루 종일 서쪽으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동로강에 대한 그 뭐지? 이거 있잖아요.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북도 강계군 동쪽 남린 산맥의 소백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서북류 해가지고 압록강에 합류하는 강. 그래서 서쪽으로 압록강에 합류하는 압록강의 지루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말하고 있고, 또 성명정 스님은 만약에 일설하고만 한다면은 해가 서산에 기운다고 하는데, 진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동로강이 흘러가. 하루 종일 흘러가고서 서쪽으로 산이 흐르고, 좀 이상하죠? 나는 그냥 진일서라고 했어요. 진일. 동로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하루 종일 서쪽으로 흘러가고, 아니면 방위 서자가 이 서자가 무슨 서자인가요? 동쪽 서쪽이지 보시오. 그 동서남북의 그 방위선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왜 방위서가 아니야? 이게 외산자에다가 응. 방위서가 아니라 응. 왜 이것이 말이 안 되냐면 그 뒤에 줄이 두 번째 줄이 비가 온다고 써 있어요. 그 비가 오면 해가 없어. 서산이고 나발이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명정 스님이 이건 잘못하신 거야. 동로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는 동로강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 동로강은 압록강으로 합류하는 강이라. 그리고 또 경서사가 진일이라는 말을 엄청 잘 쓰잖아요. 서자 맞아요. 선역서. 뭐 동로강은 하루 종일 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또 우이성 행곽 석계저 이 나오잖아요. 빗소리가 들리는데 뭔 놈의 서산이 있어. 없다니까 석양이. 우성 빗소리는 이 횡각이 또 뭐예요? 이 횡각은 뭐냐면, 이 횡자가 나도 머리 탈라고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 이런 것도 알으니까. 그죠? 횡자가 배우락자 할 때에 그 밑에다가 노루왕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횡이라고 읽는데, 횡은 학교횡이랍니다. 학교횡. 학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횡각이라고 하면 서당이지 뭐. 서당. 빗소리는 횡각의 소리가 나고, 석양에는 저녁에 닭이 우는 소리가 우러제친다 이 말이야. 저녁 닭이 울어주죠. 비는 오고 저녁 닭 소리는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는 비가 오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란초 차야 화양누여. 란초 어지럽게 피어 있는 그 풀 나뭇가지들이 차야 가려져 있어. 들판을 가리고 있어. 들판을 가리고 있고, 벼화자죠. 벼들의 향기가 새어나오더라. 셀루니까. 그러니까 이제 빽빽한 나뭇가지는 들판을 가렸지만서도 그 들판 뒤쪽에 있는 벼들의 향기는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에 가려서 들판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벼가 무르익는 냄새는 향기가 스며 나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을여 부관이 영영저여. 여기서 이 뭐야 이게 흙을 부옥은 뭐죠? 처막 끝에 있는 그 집은 화니 진흙을과 화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옥이 처막 끝에 있는 그 지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차양이라고 하지 이거는. 차양에서 보통 그 제비들이 차양에 쳐? 이 지붕 밑에 짓잖아요. 지방 밑에 짓는데 뭐랑 합쳐서 만들어. 진흙을 딱딱 묻어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제비의 그림자가 비가 오면은 낮게 낮아요, 높게 낮아요. 비 오면 제비가 낮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산이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해가 지는 것이 지금 보이질 않고 석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주 관심 성시우리요. 병이 들어서 병의 술에 병든 마음.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관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심이라는 뜻을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술에 병든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라고 하는, 어쨌든 술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요. 에? 술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성한이 울은 이게 답답할 울자거든요. 이 오라병 할 때 울자예요.
술에서 병이 들었는데 그 술을 먹고 나니까 성안이 너무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죠. 답답해서 어디로 갔더라? 고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당이야. 지금 여기 서당인데 동로강이 흘러서 하루 종일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으면은 어떻게 용포제를 놀러 가나? 놀러 가? 못 놀러 가? 못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산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은 게 아니고 지금 애들 공부하고 있다니까. 동로강이 잔잔히 흘러서 서쪽으로만 하루 종일 흘러가고, 글방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 속에 저녁 다구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 빽빽한 나무가지새로 들판을 가리고 있지만 병이 있는 한기가 들려나오고, 그 다음에 흙을 물어다가 그 사이에 제비가 집을 짓는데 제비 그림자는 비가 오니까 낮게 날고 있더라. 근데 내가 술에 병들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학교 서당을 파해야지. 안 파하고 놀러 가면 되겠어? 누구랑 어울렸어? 고붕들과 어렸단 말이야. 고상한 벗들과 또 나왔네. 휴수. 손을 휴대했다. 손을 맞잡고 이런 얘기죠. 고상한 벗들과 손을 벗들고 어디에 가서 놀았어요? 병라제에 가서 어울렸더라 이런 말이야. 왜냐면은 용포제는 서당이니까 좁아 안 좁아? 좁아. 애들도 다 갖고 비가 오니까 좀 일찍 파하고, 술에 찌들어서 병든 마음이 성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 그러니까 용포제는 성 안에 있고 이 병라제는 성 바깥에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답답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뭐래요? 고상한 벗들과 손을 맞잡고 병라제에 어울렸네. 그 다음에 의란 난간에 기대에 서서 상속 서로 웃었어요. 서로 웃고 뭐라고 그래요? 서로 웃고 환망상 돌아가면서 서로 잊으니. 그게 무슨 소리죠? 돌아보면서 서로 잊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용포제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다 보내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어? 병라제까지 나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병라제에 나와서 거기에서 그 난간에 기대서 서로 웃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서 모든 것을 서로 잊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래가면서 뭐라고 해요? 롱포지유 의호계라 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용포제 놀이, 처음에 용포제 놀이가 서당에 놀러오라 해서 놀았는데 답답해. 그래가지고 다시 떠돌아가서 어디로 가봤어요? 병라제로 갔는데, 그거는 이 비길 의자거든요. 호계놀이라고나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원법사가 원래 그 동진에 해원법사가 독림사라는 절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결사를 할 때 맹세하기를, 내가 이 독림사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리라. 누가 손님이 와도 그 마중을 가는데 어디까지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그 계곡까지만 마중을 할 거야. 절대로 나는 저기를 선방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아주 친한 친구인 도연명이하고 육수정이가 와요. 도연명이가 육수정이가 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만 간다고 마중을 나갔어. 근데 후후헤헤 히히 웃다 보니까 호계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넘어가 낙차 그러게 해. 그러니까 호랑이 소리가 어흥 하고 온 골짜기를 울리니까 아유 깜빡 잊었네. 아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웃었더라. 아까 웃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와서? 병라제에 와서 웃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용포제에서 이거를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이거 호계놀이라고 하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용포제는 쉽게 말하면 독림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육수정하고 도연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병라제는 뭐라고 치자? 호계라고 치자. 그래서 서로 웃고 서로 깔깔댔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 사람이 한번 크게 웃었다 했는데,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얘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풍류놀이죠. 이게 이런 것을 모른다면, 이 놀러온 유생들이 이런 거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이 호계놀이라고 하겠어요? 호계놀이를 우리가 한샘 치자라고 하니까 도연명 육수정이를 이제 넣어가지고 지금 병사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 용포제 놀이를 하는데, 나는 이걸 보고 야, 이 경호선사 진짜로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허물을 이걸로 덮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그게 그거잖아요. 호계삼소잖아요. 호계삼소라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친한 벗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 못 참고 넘어간다. 수다 떠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용포제 놀이가 되겠어요. 기용사가 이거를 호계풍류라고 하잖아요. 호계풍자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멋진 시가 또 이게 탄생을 하게 됐어요. 자, 시간 맞아? 좀 일찍 끝났지?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